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서울시에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버스 만족도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과연 시민들은 버스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또 개선할 점은 없는지 잠시 뒤에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생생 리포터 현장 시간에는 신촌에서 열린 마켓을 다녀온 얘기 전해드립니다.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면서 열린 마켓 축제여서 좀 더 특별했다고 하는데요. 잠시 뒤에 들어봅니다. 2부에는 대입 상담 코너 라디오 듣고 대학 가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시에 지원한 수험생들이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수험생들이 또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대입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02-771국에 0945로 문자 주시거나 전화 주시거나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12월 27일 금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수도권 전문 프로그램 YTN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최근 지하철 운행 간격이 길어지면서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마침 서울시가 2013년 버스 만족도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시민들은 서울 시내 버스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또 개선할 점은 없는지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이진구 버스정책팀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내버스 만족도 조사 매년 해온 건가요? 예, 그 시내버스 업체 간의 선의 경쟁을 유도하고 그 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2006년 이후에 매년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조사를 실시해왔고, 올해는 12,000명의 표본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해왔습니다. 네. 실시했습니다. 2006년 이후면은 이제 거의 10년 돼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을 조사하는 겁니까? 크게 네 가지 분야입니다. 먼저 신뢰성 부분에서 정류소의 정차 준수 상태, 그다음에 BIT 등의 정보 안내의 정확성 여부를 조사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표적성 부분에서는 차량 내 외부의 청소 상태, 안내 방송의 정확성, 차량 정비 및 냉난방 상태, 그리고 편리성 부분에서 내부 편의시설,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편의시설의 그 상태를 조사를 했고, 예. 마지막으로 안전성 부분에서 승객 안전 확인 후에 운행 여부, 그리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크게 이 네 가지 부분에서 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예. 버스 만족도 조사 결과 이제 발표가 됐는데 올 한 해 시민들은 얼마나 만족을 하던가요? 네, 일단 종합적 만족도는 78.1점으로 전년 대비 약 3.8점 정도의 만족도 점수가 상승했습니다. 특히 예. 말씀을 드렸던 쾌적성 부분에서는 약 80점 가까운 만족도를 보이셨고, 예. 신뢰성 부분에서 77.92점, 약 78점 정도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예. 다행스럽게도 지난해보다 한 3점 이상 만족도가 올랐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렇게 시민들이 만족할 만큼 올해 특별하게 바뀐 버스 정책이 많이 있었습니까? 일단 시민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심야 전용 버스인 올빼미 버스가 올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운행을 시작했기 때문에, 예. 거기서 시민 여러분들의 버스 정책에 대한 체감 만족도가 상승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울러 차량 내 외부 시설들의 다양한 개선이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지금 다양한 서울시 전역에서 서울시 표준형 승차대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가로변 버스 정류소가 신규로 계속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도 시민분들이 버스 이용이 좀 더 편리해졌다라고 느끼실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운전자의 분들의 친절 교육을 강화를 하고, 또 이제 2010년도에 있었던 CNG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동안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추진해온 점 등이 시민 여러분들께 평가를 받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은 버스 만족도가 아직 만점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을 시민들이 특히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을 했습니까? 예,
그래서 이 지속적으로 지적이 돼 왔던 부분인데, 예. 국제동이나 급출발 또는 이 급차선 변경 혹은 예. 정체성 미준수 같은 기본적인 교통 안전 그다음 법규 준수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아직도 좀 불만이 있으시고 좀 아쉬운 부분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항목별로는 이게 교통법 안전성 분야에서 교통법규 준수가 다른 항목보다 좀 낮은 점수가 평가가 되었습니다. 예. 버스 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안전 운행 또 교통법규 준수가 이제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요? 예, 일단은 사전적으로는 버스 운전 기사분들의 친절이나 안전 교육을 보다 강화하고 내실화해서 최일선에서 시민 여러분들을 모시는 기사분들의 운행에 대한 운행 태도를 좀 더 친절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실 수 있게 할 예정이고, 예. 사후적으로 불친절 혹은 이제 과태료 안전과 관련돼서 과태료를 받거나 불친절한 운전자 분들에 대한 그 고수 교육도 보다 강화해서 내년도에는 보다 더 개선된 이 안전성 분야에서 보다 개선된 버스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올빼미 버스 운행에 대해서 앞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연말이다 보니까 그 일반 버스도 좀 연장 운행해 달라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연말 시즌 서울시에서는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예, 지난주 월요일 12월 16일이죠. 월요일부터 택시의 승차 오부가 많이 발생한다고 발생하는 도심 주요 지역들에 있는 약 100여 개의 노선에 대해서 막차 시간을 연장했습니다. 예. 앞서 12일부터는 올빼미 버스의 노선도 조정을 했고 배차 간격도 단축을 했습니다. 네. 9개 올빼미 버스 노선은 지속적으로 운행을 하면서 수요가 집중되는 구간의 과밀 해소를 위해서 배차 간격을 단축을 했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종로와 홍대 입구역 구간의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 N62번을 해당 구간 종로와 홍대 입구 구간으로 노선을 조정해서 운행을 하고 있고, 예. 또 이용객이 많은 신림역 노량진 서울역 종로 2가 방면에는 N40번 버스를 투입하고 차량을 승차하는 등 이 탄력적인 노선 운영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이 버스를 보다 늦은 시간에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대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이진구 버스정책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을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서희정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네, 요즘 날씨가 너무 추운데요. 이렇게 날씨가 참 추워져서 아침마다 이불 속에서 집에서 뜨끈하게 보일러 켜놓고 군고구마나 하나 훅 불면서 신김치까지 탁 올려서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네. 앞서 음악 소리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공연을 다녀오셨나 보네요. 네, 이렇게 추운데도 공연을 다녀왔는데요. 앞서 들으셨던 밴드의 공연 어떠셨어요? 이 추운 겨울에도 몸을 절로 흔들흔들하게 만드는 공연이었는데요. 네. 바로 이 공연과 함께 신촌 크리스마스 마켓 축제가 열렸습니다. 신촌거리에 며칠 전부터 트리도 여러 개가 준비되어 있고 무대도 설치 중이어서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신촌에 다녀왔습니다. 축제의 목적에 대해 담당자의 말 들어보시죠. 봄에는 대학문화축제라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물총축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을에도 여러 가지 음악회 같은 거 있고 하는데 신촌에는 겨울에는 행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겨울에 할 수 있는 행사 중에 어떤 게 좋을까 여러 가지 그중에 가장 좋은 게 북유럽의 크리스마스 마켓 이게 있어가지고 어떤 떠들고 시끄러운 그런 공연뿐만이 아니라 상인분들과 주민분과 또 관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마련하고 돼서 문화 행사와 크리스마스 마켓을 같이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네, 신촌 크리스마스 마켓 축제 지금도 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고요. 네. 이번 주 일요일까지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봄, 여름, 가을에는 행사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겨울에는 그에 비해서 축제가 좀 적은 게 사실입니다. 네. 특히 신촌 대학가 일대에는요. 겨울에는 축제가 거의 없다고 봐야 했었는데요. 현재 신촌 전철역부터 연세대학교까지 거리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들기 위해 공사가 한창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자동차가 다니던 도로 가운데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길을 걷기도 하고 트리도 설치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이곳에 바로 마켓 축제가 열렸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마켓 축제라고 하면은 북유럽이 떠오르는데 독일이나 스위스나 프랑스나 오스트리아 네. 보통 그런 나라에서 크리스마스 마켓이 많이 열리죠? 네, 정답입니다. 방금 말하신 북유럽에서는 크리스마스 전은 물론이고요. 오스트리아나 프랑스에서는 크리스마스 후까지도 이 마켓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북유럽 분위기를 한국, 그것도 신촌에서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네. 올해 이 축제는 첫 해를 맞이했는데요. 이 마켓에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수익금은 어떻게 쓰이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보통 마켓을 하면 보통 요즘은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많이 장악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공모를 통해서 조그만 업체, 수제 업체 이런 업체를 많이 모았습니다. 근데 크리스마스 마켓이면은 일반 뭐 수익률을 생각하는 그런 마켓을 많이 떠올리는데 저희는 그 수익금의 5%를 기부하는 이게 어떤 경쟁의 장이 아니라 나눔의 장으로 만들고자 이런 좋은 행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저희도 크리스마스라는 자체가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행사가 아니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연말에서 설이랑 연결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도 했었는데 사람들이 어차피 크리스마스 그 선물이라든지 장식물을 사려면은 어디선가 구매를 하는데 우리 마켓에 오셔가지고 착한 소비를 이루게끔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문화공연과 소비를 동시에, 착한 소비를 동시에 즐길 수 있고 장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네, 이 축제에는 마켓뿐 아니라 많은 문화 행사도 열렸는데요. 요즘 한창 주가를 달리고 있는 장미여관과 노래를 정말 잘하는 로맨틱 펀치라는 공연팀이 참여했고요. 연세로를 문학의 거리로 만들고자 태백산맥이라는 소설을 쓰신 소설가 조정래 작가 등 7분이 오셨고 성가대 공연도 한다고 합니다. 예, 유명한 분들을 많이 만났나 보네요. 네, 많이 만나고 싶었는데 사실 밴드 장미여관에 인터뷰 요청했었는데 너무 바쁘고 피곤하셔서 안타깝게도 인터뷰하지 못했어요. 유명해지기 전에 만났다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노래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바로 옆에서 노래를 듣고 공연을 볼 수 있어서 신촌 주변 학생들과 시민에게 좋은 기회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크리스마스 마켓 축제를 찾아주셨는데요.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만나보시죠. 여자가 데이트 나와서, 오랜만에 데이트 나와서 보고 되게 신기해서 여기 오게 됐습니다. 오늘 맛있는 거 보고 영화 보려고 나왔는데 카드가 너무 예뻐가지고 구경하고 있었어요. 얼마 전에 여기 신촌로에서 이런 크리스마스 뭐 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여기 나온 김에 같이 여기 구경하러 왔는데 막 이렇게 핸드메이드 카드도 팔고 이런 줄 몰랐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아기자기한 소품도 되게 많고 근데 또 처음 보는 그런 그렇게 특이한 소품들도 많고 막 이렇게 되게 이쁘게 꾸며져 있어가지고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나고 이렇게 젊음도 오랜만에 느낄 수 있고 이래서 좋은 것 같아요.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재밌어 보여요. 그냥 좋은 것 같아요. 가자고 해서 왔는데 되게 준비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좋아요. 네, 시민들이 모두 즐거워 보이는군요. 네, 연인끼리 온 분이 제일 많았고요. 수능 마친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고 온 자녀도 정말 많았는데요. 모두가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신촌에 이렇게 마켓이 열려서 모두가 신기하고 반갑다고 많이 하셨는데요. 이런 반응에 상인들도 바빴는데 상인들의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이게 기계로 재단이 안 돼요. 레이저로 커팅을 해서 그래서 핀셋으로 일일이 다 손으로는 할 수도 없고 핀셋으로 다 꼽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마켓이라 저는 여기 지금 알바로 왔는데 그 카드도 너무 예쁘고 손님들도 많아서 왠지 마음이 설레고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젊음의 거리인 신촌에 또 다른 문화 공간이 생긴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는 예전에 신촌하면요, 학생들, 연인들의 거리 또는 시끌벅적한 거리로 생각을 했는데 이번 축제를 계기로 세대가 모이는 거리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네. 이 마켓은 공모를 통해서 44개 업체가 현재 들어와 있고요. 외국인 풍물시장,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으로 5개 구역을 나눴다고 합니다. 이곳은 판매보다는 문화에 초점을 두고 즐길 수 있는 공간, 상생할 수 있는 공간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좀 더 다양하고 많은 분들이 축제에 참여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담당자에게 어떤 분들이 이 축제에 참여했으면 좋겠냐고 묻고 새해 바라는 소망도 물어봤거든요. 함께 들어보시죠. 그 연인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크리스마스니까 가족분들이 오셔가지고 아이들에게 좋은 착한 소비도 보여주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많지가 않는데 공연과 이런 크리스마스를 같이 가족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이 자리에서 같이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하게 해주세요. 네, 이번 축제에서 어떤 물건들을 주로 많이 팔고 있었나요? 이곳에서는 보통 볼 수 없는 그런 수제품도 굉장히 많이 팔았고요. 예. 목도리나 뭐 모자 이런 것도 많이 팔았습니다. 예. 사실 먹거리보다는 이런 수공예품이 참 많았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아, 이런 거는 이곳에만 볼 수 있다라는 반응들이었습니다. 어떤 게 그런 게 있었어요?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거? 저 같은 경우에는 수제 카드가 참 신기했었는데요. 예. 이게 아까 설명을 들으신 것처럼 모든 게 수작업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입체적인 모양도 있었고요. 펼쳐보면 참 예쁜 그런 모양이 나와서 예. 아, 저도 이거 하나 사서 다른 분들에게 선물해드렸는데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카드 말고 딴 건 안 사셨어요? 카드 말고 저는 코 이렇게 털실로 뜬 양말을 하나 샀는데요. 네. 이 양말은 사실 제가 아는 입양 아동에게 선물을 했는데 그 아이가 너무 좋아해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예. 이 축제가 일요일까지 계속된다고 그랬죠? 네, 이 축제는 이번 주 일요일 29일까지 계속되니까요.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신촌 크리스마스 마켓에 대한 소식 들어봤습니다. 서희정 리포터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모카골드. 준기야, 다른 건 왜 이 맛이 안 날까? 상현 선배, 손 좀 줘봐요. 원두? 원두 좋아진 거 느껴져요? 더 좋은 원두로 더 맛있어진 모카골드가 시작됩니다. 맛있다. 맛있는 커피의 황금 비율, 맥심 모카골드. 나랑 결혼해줄래? 내 속까지 풀 스테인리스로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켜주고 아껴주고 싶으니까 쿠쿠 풀 스테인리스 2.0 에코. 매일 너와 쿠쿠하고 싶어. 쿠쿠.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도전해보고 싶은 유럽 탑10 개표 결과입니다. 프라하 스카이다이빙, 알프스 캠핑 등 쟁쟁한 경쟁자를 누르고 1위는 의외인데요.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 투표 결과는 travel.koreanair.com에서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주문하시겠습니까? 피자요 피자. 치킨이요 치킨. 떡볶이요. 포테이토도 주세요. 네, 와우 박스 주문되셨습니다. 좋아하는 메뉴를 와우 박스로 다 함께 27,900원. 1588-5588 피자헛. 스마트폰 대리점에서 G2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건 동영상을 아주 많이 본다는 것. 놀랄만큼 선명하고 오래 봐도 편안한 FHD IPS니까. 화질을 사자. LG G2.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 주소 아직도 모르세요? 자, 효원로 20을 찾아가려면 스텝 1. 건물 번호는 도로 진행 방향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니까요. 효원로 20은 효원로 시작점에서 진행 방향으로 오른쪽 건물이 맞겠죠? 스텝 2.
그리고 바로 옆 건물까지의 거리는 약 20m이기 때문에 효원로 20이라면 같은 도로 시작점에서 오른쪽 건물 방향 200m 거리에 있다는 뜻이겠죠. 알면 편리한 도로명 주소. 이제부터 생활하세요. 이 캠페인은 세계 속의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시인 민용태 고려대 명예교수입니다. 전부 아침마다 7시가 되면 어김없이 산에 오릅니다. 거기 많은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산에 가게 되면 우리가 잃어버린 인간성을 배웁니다.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재미. 그런 맛으로 이 자연들이 살아가고 있구나. 이 산에 가면 혼자 핀 꽃은 없어요. 전부 어울려도 피어 있어요. 나무 혼자 있는 나무 없어요. 꽃 혼자 피지 않아요. 너무 재미없잖아요. 혼자 핀 꽃은 얼마나 쓸쓸해봐요. 그죠? 그런 것 속에서 이 우주 속에 혹은 이 자연 속에 아니면 이런 아름다운 나라에 사는 그런 즐거움을 맛보시죠.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느낌이 팍팍 와요. 교육성과 재테크등 정보도 팍팍 와요. 뉴스와 생활정보 YTN FM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오늘 라디오 듣고 대학 가기 시간에는 재연고등학교 엄익주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정시 원서를 마감한 이후 수험생들이 어떤 것을 더 준비해야 하는지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밖에 대입에 관한 것이라면 뭐든 상담해 드립니다. 02-771국에 0945로 전화 주시거나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어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산간, 철원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9.3도까지 떨어져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이 밖에 연천군 미산면 기온이 영하 17.5도를 기록했고 파주 영하 12.7도, 철원 영하 9.3도, 봉화 영하 6.2도 등으로 어제보다 8, 9도가량 낮았습니다. 특히 찬바람이 불면서 중부 내륙의 체감온도는 영하 15도 안팎에 머물렀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아침도 서울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는 등 주말 내내 한파가 이어지겠고 서해안에는 많은 눈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호텔 투숙객 수십 명이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 집단 식중독 증상을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서울 논현동에 있는 호텔에서 투숙해 있던 44살 박모 씨 등 47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같은 회사 직원으로 단체 투숙하다가 인근 식당에서 식사한 뒤 구토와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에 있는 3층짜리 다세대 주택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57살 나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제 저녁 8시 20분쯤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에 있는 돼지 사육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돼지 740마리가 죽고 돈사 4개 동 700제곱미터가 타 소방서 추산 1억 9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라디오만 들으면 대학문이 열린다. 라디오 듣고 대학 가기. 네, 라디오 듣고 대학 가기 시간입니다. 복잡 단안했던 정시 모집이 마감됐죠. 대학마다 정시 모집 지원 결과를 속속 발표하고 있는데요. 정시 모집 지원자들의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재현고등학교 어믹주 선생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입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은 02-771국에 0945로 전화 주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유료 문자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엄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정시 모집이 이제 마감이 됐는데 대학별로는 언제 마감됐습니까? 네, 대학별로는 이제 그 정시 모집이 가나 다군으로 이렇게 그 마감이 되기 때문에요. 네. 다군까지 전형하는 대학들은 23일까지 원서 접수가 마감이 우선됐습니다. 네. 물론 이제 대학에 따라서 그 일찍 마감한 대학도 있는데요. 네. 서울대는 이제 20일 날 마감했고요. 네. 고려대는 21일 날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연대는 23일 날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가나 다군까지 모집하는 대학들은 24일까지 원서 접수가 마무리됐는데요. 네. 중앙대나 건국대, 외대 등 많은 대학들이 이날 마감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4년제 대학은 이렇게 마감이 됐고요. 예. 전문대학을 비롯한 폴리텍 대학이라든지 이런 대학들은요. 대학에 네. 따라서 2월까지도 정시 모집을 하거든요. 따라서 정시 모집 모두 끝난 것은 아니고요. 4년제 네. 대학만 현재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2월까지 하는 데도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시 모집 지원자들 어떤 대학에 얼마나 몰렸는지 이제 경쟁률이 다 나왔겠군요. 예. 대부분 대학의 원서 접수 이제 당일 마감 3시간 전까지만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경쟁률을 공개하고 네.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아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네. 지금 대학별로 2014 정시모집 경쟁률은 홈페이지나 어떤 공지사항에 모두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요.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대표적으로 몇 개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 상위권 대학 몇 개를 보면요. 네.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평균 경쟁률이 4.27대 1이었고요. 네. 고려대가 3.57, 연세대가 3.79, 네. 그리고 성균관대가 5.30, 네. 서강대 4.17, 한양대 5.43, 네. 이화여대가 4.12, 뭐 대략 이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 그 예상 합격 커트라인 같은 것도 알 수가 있습니까? 글쎄 이제 경쟁률과 합격선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경쟁률이 높아지면 합격선이 좀 높아지고요. 경쟁률이 낮아지면 합격선이 낮아지는데 근데 그 선이 어느 정도까지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고요. 네, 어쨌든 그것이 합격선과는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군요. 네. 조금 전에 상위권 대학 지원율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어떤 것 같습니까? 네.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 몇 개 대를 10개 대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이 통계를 내보니까요. 2013학년도 정시모집의 평균 경쟁률이 5.64대 1이었는데요. 네. 올해는 5.46대 1 정도가 되더라고요. 예, 지난해보다 조금 나가졌네요. 아주 소폭 감소했는데요. 예. 근데 이제 올해 졸업생 수능 응시자가 예년보다 한 2만 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인원을 감안하면 재학생의 전체 경쟁률은 예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그래서 경쟁률을 보면 서울대나 고대, 연대, 성대, 서강대 정도는 약간 소폭 하락했고요. 예. 한양대나 이화여대, 특히 홍익대 등은 이제 많이 상승한 그런 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올해 졸업생이 한 2만 명 정도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런 졸업생 감축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 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수능 자체가 개편이 됐거든요. 교육 네. 과정도 개편되고 그래서 작년에 이제 학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수를 좀 꺼리는 경향이 굉장히 심해졌어요. 예. 영어 A, B도 도입이 되고 국어도 이제 수준별 수능이 도입이 됐는데요. 예. 근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올해하고 상황이 조금 달라진 면이 있습니다. 예. 영어 같은 경우에도 A, B형이 없어지고 또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의대도 정원이 한 1,000명 정도 늘어나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작년보다는 기피 현상이 조금은 줄어든 그런 형상을 네.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경향이나 응시 현황을 자세히 알아야 내년에도 이제 참고를 할 수 있을 텐데 세부적으로 인문 계열의 경우에 지원 경향 어땠습니까?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인문 계열의 상위권 대학 경쟁률 같은 경우는 비교적 좀 안정 지원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 서울대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전년 4.16대 1에서요, 올해 2.59대 1 정도로 비교적 낮은 경쟁률을 기록했거든요. 네. 이런 최상위권 학과의 경쟁이 좀 낮은 반면에 하위권 학과의 경쟁률은 또 오히려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이런 이제 원인을 찾아보면요, 우선은
상위권 학생 가운데 수시 모집의 합격자가 꽤 있었다는 증거고요. 네. 왜냐하면 대부분 학생들이 상위권 학생들도 수시 모집에 비중을 좀 많이 두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원인은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보다 그 만점자라든지 고득점자가 좀 많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안정 지원하고자 하는 성향이 좀 강해졌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하위권 학과의 경우에는 인문계 학생들의 보통 이제 어떤 지원 경향이 어떤 이제 학과보다는 이제 대학을 선택하는 선호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 대학 정도는 합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 그런 생각들 때문에 그 하위권 학과는 조금 경쟁률이 높아지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네. 인문계열 지원 경향 말씀해 주셨는데 자연계열은 어땠습니까? 근데 보통 이제 매년 보면요. 자연계열 학생들은 이제 인문계 학생들보다 대학 선호 경향보다는 이제 학과 선호 경향이 조금 더 뚜렷한 경향을 보이거든요. 예. 올해도 이제 그런 게 보여지는데요. 예. 특히 이제 그 2015학년도는 의대 정원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1,000명 정도가 늘어나거든요. 예. 따라서 의학계열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비교적 소신 지원을 많이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고려대 의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4.29대 1이 경쟁률이었는데 올해 5.54대 1 정도로 높아졌고요. 네. 성균관대 의대도 4대 1에서 4.93대 1, 한양대는 3.26대 1에서 5.05대 1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와 같이 이제 그 의학계열을 비롯한 상위권 대학은 자연계는 조금 소신 지원이 좀 있었고요. 네. 반면에 이제 하위권 학과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인문계열과 비슷하게 네. 어떤 그 대학의 선호 경향이 좀 영향을 미쳐서 경쟁률이 조금 상승하는 그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예. 그 의대 정원이 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경우는 기존의 의대가 정원을 늘린 건가요? 아니면은 새로운 의대가 생긴 건가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현재 그 의대는 의학 전문 대학원을 그렇죠. 6년제로 모집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 의학 전문 대학원을 이제 그 모집하지 않고 학부제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예전처럼. 예. 그렇죠. 그래서 학부 모집을 하기 때문에 의대가 새로 생기는 게 아니고요. 똑같은데 의전을 모집하지 않고 대학원이 아닌 이제 학부로 모집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 겁니다. 네, 그렇군요. 대학별 고사라든가 면접 뭐 이런 다른 추가적인 시험을 봐야 되는 학교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대부분 대학들이 정시 모집에서는 수능과 학생부로 전형을 하는데요. 네.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수시에서도 대학별 고사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는데요. 예. 정시 모집에서도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네. 보통 어떤 시험들이 남아 있습니까? 예, 내일 이제 서울대학교 1단계 발표인데요. 예.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형에서 논술과 심층 면접을 하는데요. 네. 대표적인 대학별 고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년의 결과를 보면요. 2단계 전형에서의 결과가 상당히 의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제가 작년 거를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작년 서울대 입시 결과를 보니까요. 외국어 교육 계열이나 사회교육 계열, 또 물리천문학부, 간호대학, 기계항공, 또 전기정보나 산림과학부 등은 그 중하위권 학과에 속하는데요. 네. 1단계를 2배수를 선발하거든요. 네. 근데 그 2배수의 최저로 통과한 학생이 최종 합격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경우는 1배수 안에 최종 들었다는 것이니까 2단계에서의 어떤 그 대학별 고사의 영향력이 네. 상당히 많이 작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모든 대학별 고사가 끝나야 합격자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 합격자 발표도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가군, 나군, 다군별로 전형을 실시하니까 네. 합격자 발표는 가군이 제일 먼저 나고요. 네. 그다음에 나군 그리고 다군 이렇게 순서대로 나는데요. 네. 모든 대학이 2014년 2월 5일 이전에는 합격자를 모두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 전에 모두 최초 합격자가 가려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 합격자 발표 기간에 합격이 안 돼도 추가 합격자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학별로 이제 그 등록 기간이 지난 다음 이제 2월 11일부터 추가 합격을 하게 되는데요. 네. 추가 합격의 경우에는 등록일이 정해진 게 아닙니다. 이제 정시에 최초 합격을 하게 되면 2월 6일부터 2월 10일까지 이제 지정된 날이 있는데요. 추가 합격의 경우에는 대학별로 추가 등록해야 될 날을 정해 주거든요. 예.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시간까지 등록을 하지 않으면 예. 합격이 취소가 됩니다. 아. 보통 하루 정도 여유를 주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까지 등록되지 않으면 등록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해서요. 다음 학생에게 이렇게 합격의 기회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따라서 이미 그 다른 대학에 등록한 수험생이 추가 합격이 됐을 때는 예. 반드시 이제 해당 대학의 등록 포기 의사를 밝히고 등록금 환불 받은 후에 추가 합격된 대학에 이렇게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 추가 합격자 발표가 끝나고 난 뒤에도 기회가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추가 모집이라는 것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예. 정시 모집까지 그 학생을 선발하지 못한 대학의 경우에 추가 모집 시기에 결혼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추가 모집은 이제 2월 20일부터 2월 27일까지 진행할 수 있는데요. 네. 이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자격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 수시 모집에 합격을 했거나 또는 충원 합격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 학생들은 추가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고요. 예. 정시 모집에도 합격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네. 다만 추가 모집이 실시되기 전인 2월 19일까지 4년제 대학을 등록했다가 예. 취소를 한 경우에는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원 자격과 관련된 것들은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끝으로 다음에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만은 2015년도 대입 어떻게 이루어질지 좀 예상을 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네,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2015학년도 대입은 현재 대기업의 보도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요. 예. 우선 이제 내년 모집 규모를 보면요. 수시 모집이 24만 3,333명으로 전체 64.2%를 차지하고요. 예. 정시 모집은 13만 5,774명으로 35.8%가 돼서요. 네. 총 37만 9,107명을 모집합니다. 네. 수시 모집의 전형별로 보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 14만 5,576명으로 38.3%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네. 특징적인 현상이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이제 과거의 입학 사정관 전형인데요. 이것이 59,284명으로 작년 15.6%쯤 되는데 작년에는 대략 이게 10%였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거의 이것은 50% 가까이 늘어난 수치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많은 학생이 생각하는 논술 전형은 17,489명. 네. 그래서 전체 4% 정도인데 올해 29개 대학이 실시를 하고요. 네. 적성 전형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예. 작년에 17,000명 정도를 선발했었는데요. 예. 올해는 5,850명을 이제 선발을 하게 됩니다. 많이 줄었군요. 그리고 정시 모집에서의 수능 위주 전형으로 11만 8,905명, 31.4% 정도인데요. 이렇게 모집을 하게 되고요. 예. 내년에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수시 모집 원서 접수 시기가 올해는 이제 1회차, 2회차 나눠서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네. 9월 6일부터 9월 18일까지 한 번에 걸쳐서 모두 수시 모집 원서 접수를 하니까요. 네. 예전에 수능 이후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기회를 남겨놓는 일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요 시기에 모두 6회의 원서 접수할 수 있는 것을 모두 사용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정시 모집 결과에 대해서 재현고등학교 엄익주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정시 모집 결과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휴대폰 유료 문자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257번으로 들어온 건데요. 수험생 아빠입니다. 정시에 합격해서 등록은 했는데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다른 대학에 추가 합격하지 않았어도 최초 합격 대학에 등록 취소 요청을 할 수 있나요? 아이가 재수를 고민하고 있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네. 어떻습니까? 정시 합격하면 보통 등록 기간이 있고 등록 기간에 등록을 안 하면 자동 취소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등록 기간에 등록하지 않으면 다른 학생에게 합격의 기회가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예. 그러면은 취소 처리된 학생들 덕분에 추가 합격자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것이 학생들에게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네.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등록을 하고도 추가 합격이 됐을 때는 등록 취소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학의 종류에 관계없이 다른 대학에 추가 합격이 되면요. 네. 등록한 대학에서 등록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문의한 것처럼 추가 합격이 안 되고 재수를 하겠다는 이유로도 취소가 될 수 있습니까? 네. 등록금 환불 규정에 따르면 등록금 환불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시기가 예. 2월 28일까지는 그렇게 해야 등록금 환불받을 수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합격의 기회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대학에서 모집하고자 하는 정원이 정해져 있고요. 예. 그것을 이제 추가 합격 발표 시기가 정해져 있거든요. 예. 그 시기에 이제 등록 취소를 해준다면 그 학생이 포기를 함으로써 다른 학생이 합격할 수가 있는데요.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보면 다른 학생이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그렇죠. 뺏어버리는 되기 때문에요. 예. 이런 경우에는 좀 미리 판단을 하셔서 등록 보게 해준다면 다른 학생에게 기회가 되니까 그런 점을 좀 양지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사연입니다. 2158번인데요. 독서교육 종합 지원 시스템이 대학 입학할 때 필요한가요? 그리고 에듀팟도 꼭 필요하나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 독서교육 종합 지원 시스템 그리고 에듀팟 이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죠. 네, 항상 이제 입학 사정관 전형과 관계가 되었을 때 많은 질문을 받았던 내용이 이제 독서 지원 시스템하고 에듀팟인데요. 이 독서 교육 종합 지원 시스템은요, 원래는 이제 에듀팟 안에 있다가 따로 독립이 됐습니다. 운영이 되는 건데 학생들이 책을 읽으면 우리 어렸을 때도 보면은 책을 읽은 다음에 독후감을 쓰잖아요. 독후감을 그냥 이렇게 한번 써서 넣었으면 이제 나중에 내가 뭔 책을 읽었는지 잘 알 수가 없거든요. 생활기록부에 독서 활동 내용을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연말에 가서 한꺼번에 이것을 등록하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읽은 책들에 대한 감상이나 느낌을 그때 적어서 그런 것들을 보관해 주는 것이 이제 독서 교육 종합 지원 시스템인데요. 웹상에서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간편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담임선생님이 생기부에 정리를 하실 때 친구가 어떤 책을 읽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다를 알리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에듀팟도 그렇습니다. 이 에듀팟도 이제 구성이 이제 자기소개서부터 해서 창의적 체험 활동인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그리고 방과교육활동 이런 것들을 자기가 한 내용들을 그때그때 적어서 느낌을 적어두고 선생님께 승인을 받아서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 또는 교과 담임선생님하고 충분한 어떤 사이가 되는 거라서 제가 보기에 학교 생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대학 입학 때도 필요하다고? 그렇죠.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입학 사정관 전형 준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시 모집 결과에 대해서 재현고등학교 엄익주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문하시겠습니까? 피자요, 피자. 치킨이요, 치킨. 떡볶이요. 포테이토도 주세요. 네, 와우박스 주문되셨습니다. 좋아하는 메뉴를 와우박스로 다 함께 27,900원. 1588-5588 피자헛. 내리 쉐비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12월에 쉐보레 구입 시 최대 120만원 할인 추첨 후 1등에겐 500만원 여행 상품권 증정 스파크 크루즈 디젤 구입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크리스마스처럼 풍성한 12월 혜택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스마트폰 대리점에서 지트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카메라를 볼 줄 안다는 것, 손이 떨려도 빛이 어두워도 뚜렷하게 찍히는 OIS 카메라니까 카메라를 사자. LG G2. 누군가는 자신감을, 누군가는 낭만을, 누군가는 청춘을 찾기 위해 떠납니다. 당신은 무엇을 찾기 위해 떠나십니까? 2014년 1월 아시아나와 여러분이 함께 만드는 새로운 여행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름다운 사람들 아시아나 항공.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월요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백은지,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